반갑습니다.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두 번의 수익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는 5에서 6연승 정도를 달성을 한 무패 행진이 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둔 한 주예요. 그런 한 주에 있어서 금요일날 굉장히 좋은 PD 어레이와 차트가 나왔기 때문에 저와 함께 모든 디테일들을 짚어가며 공부해 봅시다. 자, S&P예요. 왜 S&P를 먼저 보냐? S&P에서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첫 번째. 저희가 바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거로는 고점, 전고점을 가져갔어요. ES가 전고점을 가져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저희가 굉장히 메인으로 봐야 하는 유동성인 전고점이 탈취된 만큼 다른 방향으로의 급격한 혹은 길 수 있는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금요일에 있어서 TGIF 셋업을 예상합니다. TGIF가 어떠한 셋업일까? 이걸 같이 한번 조금 볼게요. 금요일에 벌어지는 TGIF는 주로 한 주의 움직임에 있어서 월요일에 시작이에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이 한 주의 움직임에 있어서 금요일 날이 되돌림으로써 마무리를 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뭐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가져갔겠고요. 이 금요일 날의 움직임이 한 주의 움직임에 대한 되돌림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거예요. 20% 정도, 15에서 20% 정도를 보통은 본다예요. 이게 TGIF 셋업이에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고 어떻게 활용을 했을까? 계속 이어서 보죠. 자, 일단은 S&P가 전고점, 유동성을 상방에 대한 buy side liquidity를 가져간 이후에 TGIF 셋업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weekly profile이죠. weekly profile이라고 하면 그 한 주에 대한 움직임을 모식을 한 거예요. 월요일이 저점이죠. 그리고 계속 어떻게 돼요? 화, 수, 목. 목요일까지 월요일을 저점으로 둔 채로 차트를 쭉 계속 올렸고요. ERL, 전고점이 되는 유동성을 가져갔죠. 언제? 금요일 전날에. 뭐예요? 방금 설명한 TGIF를 셋업할 수 있는 완벽한 모식도가 눈에 보이죠. 그래서 ES의 전고점. 그리고 TGIF 셋업이 가능하다. 자, 세 번째로 하이 타임프레임, 높은 타임프레임에 대한 PD 어레이를 만납니다. ES를 볼게요. 이 부분이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석돼요? 브레이크업 럭으로서 해석이 되죠. 근데 그 당시의 캔들에 있어서는 브레이크업 럭이 아니었고요. 4시간 봉에 대한 홀로 갭 혹은 브레이크어웨이 갭이 생기게 되죠. 차트를 내려볼게요. 그 당시에 이 4시간 빈 공간에 갭이 생길 때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에요? 1시간 봉에 대한 갭이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가격이 반응을 주죠, 하반까지. 자, 조금 더 저희가 확인할 디테일이 있어요. 여기서 바로 뭐냐면 이 높은 타임프레임의 PD 어레이가 주요한 시간대에서 활용이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price and time 해가지고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점들을 설명드릴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를 거기서는 마저 설명을 더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제 유튜브에 있어서는 또 처음 활용이 되는 개념 같은데 이 구간을 볼게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미 설명을 한 개념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자, 이 캔들이 8시 반 캔들이에요. 뭐예요? 이벤트 캔들이에요. 이벤트 캔들. 이벤트 시간에 나오는 특정 캔들이 유동성을 매니퓰레이트 시키죠. 내부적으로. 이러한 유동성들에 대해서 조작을 하면서 뭐예요? 1시간 봉에 대한 PD 어레이에 대해서 리스펙을 보여줍니다.
리젝션 캔들을 담으로써요. 리젝션 캔들을 달고 나서 매니플레이션도 진행되고 나서 9시 반에 대해서 그 이전의 가격대에서 마지막으로 내부적인 이런 고점들에 대해서 수입이 일어납니다. 그죠? 자, 이어지요.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져요. 모든 근거가 흐름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근거가 흐름이 이어져요. 그리고 내부적인 매니플레이션도 지금 일어났고요. ERL, ESS는 ERL 뭐예요? 얼타임하이 가져간 거죠. 나스닥을 볼게요. 나스닥은 이전에 유동성을 가져가고요. 외부의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외부 유동성까지도 가져가게 됐죠. 4시간 봉으로 가볼게요. 높은 타임프레임의 PDRA를 관측할 수 있죠. 연관 자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자리가 유니콘 모델이라는 자리예요. 이 개념은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드린 적은 없지만 높은 타임프레임의 PDRA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PDRA예요. 브레이커블럭에 대해서 FVG가 맞닥뜨리는 이 구간이 바로 유니콘이 되는 가격의 구간인 거예요. 이 유니콘. 그래서 이 유니콘이라는 강력한 PDRA에 대해서 저항이 나오는 자리죠. 4시간 봉에 대한 오더 블록인과 동시에 매우 강력한 저항 혹은 깊은 되돌림을 예상할 수 있는 자리예요. 결국에 나스닥과 ES를 두들겨 볼 때. 나스닥도 그리고 내부 구조는 동일하죠. 갭. 이게 언제요? 이벤트 캔들이에요. 이벤트 캔들이 내부적인 매니플레이션을 주면서 갭에 대한 purge까지 주고 930 본장에 있어서 뭐가 나와요? 내부적인 매니플레이션이 나오게 돼요. ES의 비교적 내부적인 매니플레이션이 더 예쁘게 일어난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이 이퀄 하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쭉 sell off 나와버립니다. 5분봉에 대한 invert. 5분봉에 대한 invert. 이게 진입에 대한 근거가 됐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손익비를 제공한 포지션이죠. 자, 굉장히 좋은 자리이고 S급 셋업이었어요. 여기서 볼게요. 디테일을 조금 더. 저는 YM으로 들어갔어요. 왜냐? 이때 당시의 차트를 조금 보자면은 YM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오히려 올리죠. 가격을 오히려 올려요. 평소에는 제가 이 자리를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 아니, NQ에서 이렇게 좋은 진입점이 1분봉으로 봐도 이런 좋은 진입점이 나왔는데 굳이 왜 YM에 대한 자리를 기다려요? 그죠? 그냥 여기서 들어가면 되는데 심지어 나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그럼에도 이거를 보지 않고 YM에 들어간 이유는 첫 번째로 이런 NQ에 있어서 internal manipulation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구간까지의 손익비가 YM에서 잡을 수 있는 손익비보다 이 구간까지의 손익비보다 좋지 못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숏 잡는 것보다 이 구간까지 숏 잡는 것보다 YM의 손익비가 더 좋았어요. 물론 자, 이 구간에 대한 외부 유동성이 low resistance로 깔려있죠. 이 구간에 대해서 이 유동성들을 본다면은 사실은 어마무시한 손익비를 결국에는 YM에서 이 나스닥에서 얻을 수 있었어요. 이러한 저점들을 유동성으로 잡았을 때. 그리고 결국에 이걸 다 가져갔죠. 결과론적으로는. 근데 이전까지 계속 자 나스닥을 보세요. bulish해요. 올라와요. 계속. 그리고 뭐예요? 위에 유동성에 대한 엔지니어링이 진행이 되어 있어요. 이퀄 하이죠. 제가 표시를 여기서 해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에서
만약에 내부적인 매니퓨레이션이 나오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로 다시. 왜? 이러한 구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유동성에 대한 내부 엔지니어링이 동시에 진행이 된 거예요. 상방에 대해서. 유동성. 그죠? 그래서 깊은 되돌림, 제가 텔레그램의 관점을 깊은 되돌림 후에 롱 포지션으로 본 이유도 그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는 조금 관망을 했습니다. 나스닥에서 들어갈 바에는 숏을 차라리 YM에서 들어가겠다. 손익비가 더 좋게 나올. 그런 마인드로 조금 관망을 했어요. 근데 YM에 대해서 이후의 움직임이 굉장히 세게 나와버려요. 이 부분을 조금 볼게요. 이 구간에 대해서 YM이 저항이 굉장히 세게 나오기 시작하죠. PDRA를 확인하게 되면서 RDRB 그 구간을 깨죠. 이 부분에는 RDRB를 깨요. 혹은 뭐 이 부분에 대한 IFBG 굉장히 강한 리버스에 대한 의도를 보여줘요. 저는 이 구간을 CSD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sell off 나오죠. 여기에서 뭐예요? 한 번 더 내부적으로 확정적인 CSD를 보여주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입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좀 더 이르게 이러한 구간에서. 왜냐면 저희는 이미 너무 많은 근거를 수집해둔 상태니까. 근데 핑계가 아니고 무선 마우스 배터리가 다 돼서 여기서 진입을 못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그래서 진입을 못했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CSD를 컨펌을 하고 기다렸다가 CSD에 대한 컨펌이 나오니까 진입을 하게 되죠. 스캘핑으로. YM에서 진입한 거는 손익비도 잘 나오지만 또 하나의 근거가 더 있어요. 바로 이전의 이 유동성이요. 너무나 좋게 엔지니어링이 되어 있죠. 그죠? 제가 그래서 원래는 NQ를 들어가잖아요. 제 모든 영상을 보셔도. 근데 뭐예요? YM에서 들어갔다. 특별하게. 저는 주어진 대로만 해요. 유연하게. 항상 뭘 고정해서 모델처럼 그 ICT에 대한 모델 트레이딩 하거나 어떠한 것을 정해두고 하지 않아요. 유연하게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equal low까지 원래는 이 구간에 대한 이제 진입을 하려 했어요. 이런 갭이 좀 나왔다든가 여기에서 사실 진입을 하려 했거든요. 그래서 핑계라면 핑계일 수도 있지만 마우스가 꺼지게 되면서 원래 진입하려 했던 이제 이러한 포지션에 대한 손익비를 더 좋지 못하게 가져갔어요. 조금은 아쉬운데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 대한 스캘핑이 진행이 됐고요. 여전히 손익비는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YM 13개 진입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영상이 끊겨가지고 오늘은 영상 첨부를 못 해드리는데 스크린샷이 있어요. 당시에 라이브로 계속해서 남겨드린 2개의 스크린샷이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따로 첨부를 하면서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텔레그램에 오늘 영상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어떠한 식으로 이거를 입절했고 수익은 얼마인지가 다 표시가 돼요. 그 외에 뭐 크립토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골드에 대한 부분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셔도 손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지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익절이 진행이 돼요. YM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익절을 진행한 이후에 차트를 봤는데 나스닥과 ES가 계속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 외부 유동성까지 지금 이러한 부분까지 가져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가속도가 붙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던 YM에서 숏 포지션을 한번 더 노리게 돼요. 여기까지 이제 트레일링을 했는데 제가 여기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 양봉들이 연속적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거의 익절이 나왔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들고 가던 포지션이 익절이 여기서 나가요. 다 전량이. 근데 지금 볼게요. 이 구간에 대해서 이 유동성에 대해서 뭐 했어요? 엔지니어링.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상방에 대해서 구조 변화에 대한 매니플레이션을 줍니다. 매니플레이션들을 연속으로 주고요. 이 구간이 타겟이죠. 엔지니어링이 되었고 가속도가 아직 계속 붙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구조 변화를 시키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제가 ES와 NQ에 대해서도 1분봉에서 라이브로 지속적으로 근데 구조 변화에 대한 신호가 나오지 않고 이어지는 하방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죠. 진입을 합니다. 여기서 타겟은 여기까지. 손익비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자리였어요. 여기도. 그래서 이날은 차트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타겟팅도 너무 좋았고 모든 부분에서 S급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드랍라운도 거의 없어요. 포지션을 잡자마자 10분도 안 걸렸어요. 익절 나가기까지 모든 포지션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저는 두 개의 포지션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당시에 좀 디테일적으로 조금 많은 걸 설명을 드렸어요. 추가적인 디테일이나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조금 더 여기서 더 발전된 식으로 제가 멘토십을 운영을 할 겁니다. 플랜은 두 가지를 운영을 할 거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공지를 할 거고 월요일날 강의 영상을 다시 몇 개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바빠가지고 개인 사정적인 부분에서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 다시 또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